엄마, 제가 요즘 많이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거 알죠? 그래서 말인데 요양원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요? 뭐라고 했니? 유양원이라니? 내가 거길 왜 가야 돼? 어머님,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 요양원은 시설도 정말 좋고요. 다른 어르신하고 같이 지내시면 외로움도 줄어들고 오히려 편하실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일군 집에서 나가라고? 내가 더는 쓸모없으니까 그냥 버리고 가겠단 거니?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엄마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야. 여기 혼자 계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 걱정? 내가 걱정을 했으면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지. 나 아직 버려질 준비 안 됐다. 그런 말 두 번 다시 꺼내지 마라. 엄마, 왜 그렇게 안 들으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저 혼자 다 감당 못 한다고요. 다음에 얘기해요. 지금은 더 얘기 못 하겠어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 가족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인공은 72세의 이정혜 씨입니다. 정혜 씨는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정혜 씨에게는 하나뿐인 딸 민지가 있습니다. 민지는 결혼해서 남편 수혁과 고등학생 딸 세은과 함께 살고 있죠. 민지는 맞벌이를 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고, 수혁은 중소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꽤 평범하고 단란한 가족 같지만 이들에게도 남모를 고민과 갈등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정혜 씨는 허리 통증과 관절염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평생 강단 있고 독립적으로 살아온 정혜 씨였지만 이제는 간단한 집안일조차 버거워졌습니다. 민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어머니를 돕기 위해 자주 방문하려 했지만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육아의 부담까지 더해져 민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민지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요양원을 알아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정혜 씨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혜 씨는 요양원이라는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에게 짐이 될 것 같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민지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지만 정혜 씨는 그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와 남편 수혁 그리고 정혜 씨는 같은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혁도 요양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요양원의 시설이 개선되었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면 외로움도 덜할 거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정혜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매우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정혜 씨와 딸 가족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민지는 어머니를 걱정하면서도 자신도 더 이상 모든 것을 감당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 민지의 딸 세은이 할머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은은 어머니와의 갈등을 겪고 있었고 결국 할머니 때문에 가족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지는 자신이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가족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고 세은의 말은 민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혜 씨는 친구인 영숙 씨와 상담을 했습니다. 영숙 씨는 요양원에 잠시 머물렀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정혜 씨에게 요양원이 꼭 나쁜 곳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느낀 외로움과 거리를 두는 느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정혜 씨가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정혜 씨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후배 강수호 씨 40대가 정혜 씨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호 씨는 오랫동안 정혜 씨에게 도움을 받아온 사람으로 정혜 씨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호 씨는 자주 방문해서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죠. 이 제안은 정혜 씨에게 위안을 주었지만 민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꼈고 결국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정혜 씨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동사무소와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고 의외로 좋은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소규모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월 18만 원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정기적인 가사 도우미, 식사 배달 서비스, 개인 건강 관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정혜 씨는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노인 자립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취미 활동을 하며 서로 의지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정혜 씨는 점차 삶의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정혜 씨의 이러한 변화는 민지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지는 어머니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강요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정혜 씨는 월 18만 원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혼자서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지와 가족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정혜 씨의 선택은 민지 가족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다시 정혜 씨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정혜 씨는 동네 병원에서 허리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그녀의 허리 상태가 나빠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에 정혜 씨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넘어지면 그때는 누굴 의지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정혜 씨를 엄습했습니다. 그 후 정혜 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점차 외출을 줄이고 도우미와의 만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녀는 영숙 씨의 걱정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민지 역시 어머니와의 연락이 줄어든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주말에 어머니 집을 방문했고 정혜 씨는 마침내 병원의 진단 결과를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다시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고 자신이 어머니의 부담을 너무 외면했던 것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민지는 곧 가족 회의를 소집하고 수혁과 세은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전했습니다. 수혁은 큰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민지는 어머니가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 상처받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세은은 자립적인 삶을 존중하되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민지 가족은 어머니의 자립을 지지하되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지는 응급알림 장치가 있는 스마트폰과 손목 시계를 구입하고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 어머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사 도우미 서비스는 민지와 수혁이 비용을 분담하여 계속 제공되었고 민지는 더 자주 어머니를 방문해 생활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정혜 씨는 다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며 영숙 씨의 격려를 받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결국 가족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정혜 씨는 내가 이제야 내들 마음을 잘 알겠다.
고맙고 미안하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민지도 우리 관계가 늦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 앞으로 잘할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후, 준비의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따뜻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항상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선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도 소통과 이해로 이루어진 따뜻한 황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황혼이 언제나 평온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하루 보내세요.